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46분입니다. 한 10시 정도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회 공시 요구했던 한 달 이내에 재공시한다는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나왔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핵심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등장을 시키면서 경고 종목에 대한 부분에 의심을 갖지 말아라. 예,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림을 잡고 있다라는 거를 공시사항으로 한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죠. 너네들 어, 왜 그렇게 올랐니? 조회 공시 요구했고 미확정을 했죠. 자, 요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다시 이때. 자,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천천히 보세요. 우리가 하임캐리라는 자회사에 있다. 오스트리아 합작법이 있다. 알루미늄 전 세계 1위 있던 하이라는 오스트리아 기업이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하고 조인트 벤처에서 EV 배터리 시스템 이걸 한다는 거죠.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EV 배터리 시스템.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는 BMW 정도를 보고 있죠. 유럽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유럽이죠. 사실 이 미국보다 그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더 크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자, 그리고 2위 오늘 기사도 나왔어요. 전 세계 1위에서 2위로 바뀌었다. 테슬라는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요 사항 보고서 오늘 팩트로 나와버렸죠. 이 한 달 이내라고 했다가 압축기 및 후면 설비 기계 장치 어떤 거죠? IMK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사업 개시로 인해서 배터리 시스템 사업 개시로 인해서 관련 기계 장치 양도합니다. 양도 기준일은 내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쵸? 2월 28, 1년 있다가 할게요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요 산업이 알루미늄 제조 제품 제조업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구미 시에 이미 기사가 나와 있는 게 뭐죠? LS와 같이 하이엠K 자회사와 같이 알루미늄 소재를 만든다.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을 통째로 먹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이 늦은 시간에도 영상을 찍는 거에 많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름까지 바꿔냅니다. 자, 계열 회사인데요. 에코에너지라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 기업이 원래 사명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전선 사업부 플러스 어떤 사업부죠? 예, 맞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부분이죠. 결국은 모든 흐름에 지금 모든 힘의 집중은 2차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어떤 거냐면요. 제가 왜 여기서 따상상에 사야 되고 여기에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고 지지선이 되며 5만 원의 라운드 피겨. 여기는 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 향후에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나 영상 이거 무슨 소리 할까 봐 제가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예. 기록돼 있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 코로나 때 6천억 정도의 수익을 내서 제가 연구소 만들어서 지금 세미나 어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IPO와 신규 상장 쪽에서는 제가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코스닥 150의 선정 기준은 모두 마련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급락 나오는 날 제가 이때 반드시 사야 된다는 좀 강한 노트로 한번 찍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예, 상장 되기 전부터 찍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발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이겁니다. 예, 이때 말씀드렸고 하나 더 보도록 하시죠.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패시브 자금. 자, 2조 원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라운드 피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맞출게. 오늘은 럭사를 합시다. 5만 원은 넘을 수가 없다. 다만 결국 갈비 자, 다시 한번 더. 럭사를 합시다. 5만 원은 넘을 수가 없다. 이날이죠. 다만 결국 갈비 갈 겁니다. 다만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주식 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연을 맺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올해 54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계속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6,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였죠. 뭘까요? 이날에는 반드시 어떤 가격이든 접근해라. 그리고 1600대 1에 대한 경쟁률이 있었지만 제가 코드 번호를 하나 일러드렸죠. 예, 그걸 가지고 왔더니 진짜 4인 이상이 모였더니 기관만큼 3배 받을 수 있었죠. 그거 오늘 또 일러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유효한 정보 다 드릴 겁니다. 6배에 대한 법칙은 비상장일 때 1만 원 이하에서 있을 때는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이게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이 뭐죠? 맞아요. 코스닥 시장이 있죠. 네,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 가까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얘도 끌어올리세요. 빠지게 할 거면 같이 빠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직 코스닥 150에 선정은 안 됐어요. 내년 6월에 정기 편입이라서. 그러나 사전 패시브 자금은 조 단위가 넘어간 종목은 항상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는 반복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 자, 요 부분. 근데 3거래일 지난 다음부터 뭐라고 했죠? 예, 업종과 업황, 산업, 사이클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이게 반대로 저항선이 아니고 강한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동반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퍼센트지율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던 거죠. 오늘도 보내드릴게요. 자, 5만 원의 라운드 피겨는 넘을 수 없다. 각인 갈 겁니다. 라고 했죠. 그 요 주변에서는 46만 주에 대한 요건 악성 매물이에요. 그것도 무슨 뜻이냐면 6천 원에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받아갔는데 15일 동안 보호예수 걸린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의무 공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 공시사항으로 냈을까요? 기사로 냈을까요? 네, 맞아요. 이날이죠. 12월 26일 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일에는 보통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공매도를 상환해 줘야 됩니다. 이런 작전이 있었죠. 자, 이 영상에서 오늘 기업 내용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미리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진입을 해야 된다. 매도 금지입니다. 적금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죠. 결국은 얘네들은 싼값에 장중에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런 두 번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했다는 거죠. 기사를 내면서도요. 기사는 이 기자가 낸 거죠. 앞으로 이제 12일 날 100만 주의 수급이 남아 있죠. 이것도 역시나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왜요? 기사가 나오게 되면 투심을 자극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뭐 48,000원을 넘으면 경고 종목이 넘지 못하면 해지됩니다.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항상 이거는 거래소의 주의 조치라고 했죠. 주의, 경고, 위험. 자, 위로 가니까 이거 어떤 호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뜻이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주의, 경고, 위험. 왜요? 대주주의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거나 재무적인 리스크, 실적 악화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경고의 종목을 달더라도 갈 놈은 간다. 과거 위메이드도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HLB도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한 번에 갑니다. 예, 의미 갖지 마세요. 패시브 자금은 경고 종목이든 위험 종목이든 가리지 않고 거래량과 그다음 뭐죠? 퍼센티지율만 따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의 룰만 이해하면 되죠. 이것도 오늘 다 보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 정도면 좋아요 버튼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소통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이슈가 있었죠? 예, 맞아요. 순차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게 LS 알스코라는 자회사를 핵심 자회사를 한번 끄집어낼 거예요. 얘네들 수소 연료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프랑스 알파적으로 알루미늄 소재도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LS 머티는 UC라고 해서 울트라 카파시티라고 하죠. 뭐죠?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인데 이게 배터리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40분 이상 걸리니까 너무 번거롭다. 안 타게 되죠. 폐배터리. 왜요? 이 5년마다 2번을 갈아야 효율이 좋답니다. 휴대폰 사갖고 우리가 인터넷 한 10분 정도 하다 보면 3개월 후 되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쭉 내려가 있죠. 80%로. 요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세요. 근데 이게 1,500만 원씩이랍니다. 3천만 원이죠. 전기차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이 돼버리죠. 안 타겠다라는 거죠. 전기차 수요 감소, 수출도 감소. 선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오죽하면 폐배터리도 다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필요 없다.
울트라 카파시티는 충방전을 100만 번 이상 하더라도 20년 동안 타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결국은 배터리 산업이었죠. LS 알스코 꺼내오죠. 왜 꺼내올까요? 핵심 자회사입니다. 2년 동안은 상장하지 않을게요. 이게 원래 규칙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완타치를 갈 수 없는데 8명이 타는 거를 4명으로 줄이게 되면 주행거리 늘어나겠죠. 자, 2차 전지 배터리를 감싸는 뭐가 있죠? 예. 금속 있죠. 이걸 10분의 1로 바꾸는 건 알루미늄 샤시 가볍죠. 바꾸면 적어도 8명 타는 건 4명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서울의 부산까지 거의 도달할 수 있어. 이걸 바로 끄집어내오죠. 자, 세 번째로 니네 왜 급등하니? 라고 해서 주회공시 나오죠. 지금 나오죠. 하이엠K의 우리 중요한 양도 시설 EV 뭐죠?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이거를 양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게요. 며칠 안 돼서 바로 공시하죠. 왜 그럴까요? 경고다 뭐다 나발이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LS 알스코라는 게 있고 최근에 나왔던 LS 이링크 있죠. 뭡니까? 이원이라고 하는 가스 회사하고 같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예, 맞아. 충전소 사업을 하겠다. 충전소 사업. 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휴게소에서 이 충전기가 몇 개나 있던가요? 두세 개밖에 없죠. 결국은 모든 2차 전지의 전선을 만드는 회사에서 분명히 2차 전지 시장으로 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충전 사업도 할게요. 그다음 뭐 있죠? 예. EV 배터리 시스템도 만들게요. 알루미늄. 그렇죠? 감싸는 것도 가볍게 만들게요. 차량 경량화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논리는 뭐예요? 어차피 2년, 2025년도 얘네들이 원하는 그림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IMK. 그렇죠? 양도하면서 LS R스코어에 대한 지분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얘네에 대한 모회사의 얘에 대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은 계속 증가되겠죠. 거래소 이전 상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논리는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12일 날 나오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고 종목이든 나발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뭐 신용과 미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신용과 미수가 들어오게 되면 좋은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0450이라는 걸 봅시다. 자, 대출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원래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신용을 쓸 수 있다, 미술을 쓸 수 있다. 이런 차트쟁이들의 말을 뭐 크게 믿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패시브 자금은 일정한 기준을 형성하게 되면 맞아. 라운드 피겨를 뚫어놓고도 위로 베팅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이제 논리는 아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예, 맞아요. 12일 날 있을 또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수급의 이탈과 장중에 들어와서 장중에 나는 공매도는 체크가 안 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실시간 공매도 모니터링을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요. 거래소에 시장 감시본부라는 데가 있다. 근데 개인들이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쪽은 제가 유관기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잘 되길 희망합니다. 8706으로 이 뭐 세력주 채널이잖아요. 저하고는 사실 연관은 없습니다. 이 채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영상을 올리려고 한 거고요. 세력 그리고 L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거 공매도 실시간 요청 하면 한 2달 동안은 실시간으로 시장감시본부에서 요거를 이제 담당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소 이전 절차를 한번 밟아봅시다. 자, 거래소 특례 상장 기준은 이 에코프로 워티를 보게 되면 3, 6, 9, 12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패시브 자금 2월 이 정도쯤 되게 되면 기본적 선정 요건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보는 요건은 거래소로 가게 되면 좋은 점은 하나예요. 물론 공매도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적인 공매도 나오고 있죠. 가게 되면 과거에 셀트리온 기억하세요? 예. 큰 자금의 유입과 큰 자금의 이탈은 있겠지만 기업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보장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수급은 하나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상단에 나 있는 010-4822-8706으로요. 반드시 여러분들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세력, 그다음
예, 세력주 여기 이제 채널의 구독자입니다. L이라고 보내주세요. 혹시나 주위에 계신 분들도 LS 머티리얼즈를 보유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그분들도 반드시 전화번호 회선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아시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장중의 공매도에 대한 12일 이런 논란에 뭐 어떤 기사를 발표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거 원래 내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 공매도 절차 때문에 있었던 부분이고 요거는 우리가 좀 틀어 막읍시다. 이번만큼이라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를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 부분이에요. 예, 얘도 역시나 2,600원짜리의 스탁 옵션. 요걸 꺼내면서 이게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다가 공매도 상환하고 끌어올리죠.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에 대한 논리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계의 자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10년 전에 패시브 자금, 이 기계의 룰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2년 동안은 이 룰을 따를 겁니다. 어떤 퍼센티지를 넘는데 더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차익이 나오고, 예, 여기서는 매도가 나올 것 같을 때 더 급등해버리는 현상이 있죠. 자, LS 머티 1월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 이건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어떤 뭐 공시를 읽어주는 거나 차트를 읽어주는 거나 수급을 읽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 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1억을 주든 5억을 주든 어디서도 이걸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최소한 저보다 10살이 많은 65세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99%였어요. 지금도 보면 거래 대응 방법 및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이것도 알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기원 코드 하나 보내드리면 4인 이상의 증권사 방문하시면 한 주를 받을 것을 세 주로 끌어올려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선배님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상장 전부터 이 공모가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다가 그래도 혹시나라고 해서 이렇게 뭐 저점에 매도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 선호 유입 가능성에서 10일 날 상장 날이고요. 그리고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에코프로 머티의 자금이 이탈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프로그램에 어떤 매도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LS 머티 그럼 다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 18일 이때가 아마 상한가 가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LS 머티 36,000원에서 7,000원 패시브 자금 프로그램 이 영상을 찍어드리다가 적극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요거 다 보내드릴 건데요. 문자도 요번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틀 동안이 변동성을 가장 키울 것 같으니까 12, 14, 18, 27 이날이죠. 공모주를 받아서 무조건 팔았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그거는 배터리 업종에 대한 어떤 산업군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모주 투자만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6배의 법칙 다시 18일 라운드 피겨 영상에서 찍어드렸죠. 그리고 요 공매도꾼들이 이 기사 냈을 때 적극 매수하십시오. 이거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죠. 악성 매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6,000원에 받아갔던 수급들이 15일 보유 해수 걸려서 파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료집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되길 희망합니다. 공매도꾼들이든 어떤 시장의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마십시오. 갈 놈은 경고 종목을 알고 갑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세력 그리고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자료집은 AI가 읽히면요. 정확히 보내주세요. 세력 L.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나 주위에 계신 분들도 아까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이전 상장에 동일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력 L이라고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경고의 종목의 날개를 다는 거에 대한 부분의 상승은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했죠. 자,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화려할 겁니다. 다만 이런 변동성 구간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진입할 땐 진입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큰 변동성은 피해가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작은 상승이 아니에요. 이날도 거의 뭐 한 13%이 정도 빠질 때인가요? 10% 이상 빠질 때. 이 구간을 한 번 더 이런 구간대 뭐 4배 가는 종목도요. 실제로 어떤 이들은 8배 수익을 내는 이유는 큰 어떤 이 자금의 흐름을 읽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읽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계적인 자세를 가지고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를 들고 있든 만 주를 들고 있든 반드시 거래소 이전 절차, 실시간 공매도 금치 이런 부분은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일러드릴게요. 주주 소통방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요걸 제가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83세 나신 구독자분께서 텔레그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16일 날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거꾸로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제가 세미나도 다니고 이제 시장을 바라봐서 어떤 이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어떤 큰 자금들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 LS 머티 이야기만 합니다. 뉴욕 증시 어제 1.6% 하락했죠. 물론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았어요. LS 머티 오늘 진입해 보겠습니다. 시초가 부근대 문자도 보내드렸고요. 전일장 기술주들 많이 빠졌다. 영향을 받는 것은 일시적일 겁니다. 갈롬은 경고된 미국 하락이 갑니다.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지금 제가 목이 좀 많이 막히고요. 코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끼시고요. 지금 독감 유행입니다. 코로나 위에 제가 또 독감까지 앓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월 2일입니다. 자, 당일 전략 보내드립니다. 오늘 타점만 보시죠. 무조건 오릅니다. 라이브 방송, 예, 여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부도 시간 날 때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패시브 자금 하면서 이때 빠지는 날 제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성균 씨가 이때 좀 일이 있었죠. 삼각고인의 명분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36,000원대 매수 진입합시다라고 하죠. 36,700원인데 영상을 찍어드렸고 6배의 법칙 룰 패시브 자금 이날 못 들어오면 다음 날에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이날 빠질 때 조금 기다렸다가 36,000원대 삽시다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링크 주소 보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공유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너무 빈접해지는 절차가 방수될까봐 만일에 여기 여러분들 주위에 LS 머티에 대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공모 때부터 받아서 어떤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 영상을 보고 꾸준히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 각각에 대한 전화번호로 세력 L이라고 보내주시면 공매도 청원부터 시작해서 예, 거래소 이전 상장 그리고 제가 푸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예, 요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그리고 아까 패시브 자금의 룰 공모 청약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하나하나씩 승인을 해서 요 방까지는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왜 시장에서 고가 매수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가 매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제 펀드 매니저 이제 스타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던 건 시장 산업 업종을 봤다는 거죠. 큰 판의 논리로 가자.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하는가 인상을 하는가. 최근의 이슈가 이게 가장 뚜렷하죠. 근데 자 만일에 지금 제롬 파월 입장에서 금리 동결을 했죠. 이때 가장 즉각적으로 수혜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주들이죠. 왜냐하면요 연구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안 나와요. 고금리를 땡겨서 쓰던 애들이 동결을 하게 되면 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HLB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당 부분 급등했던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산업군들도 이 이슈 때문에 단발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테슬라가 인도분의 이제 생산량을 맞추긴 했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침체된 전기차 시장이라는 걸 느끼겠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업은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이 있다고 하면 나눠야죠. 어떤 업종이 시장에서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1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합당하게 비중 투자를 해야 된다. 10종목, 20종목을 늘리는 건 아니다. 1000억을 운용했던 저도 5종목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10억 내의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 종목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왜? 계속 지켜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시장의 룰이고 포트폴리오의 관리고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왜요? 자,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다 뺍시다.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원타치로 갈 수 있는 양극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플러스 리튬. 리튬가 하락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에코프로가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2차 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전구체는요. 제롬멜하고는 중국 거 쓰지 마라. 쓰게 되면 IRA 법안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게. 그럼 우리나라 차가 전기차가 8천인데 미국으로 수출할 때 1억 6천을 부른다고 하면 팔리겠어요? 안 나죠. 국내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는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주가도 분명히 이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의 논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제가 비교해 항상 해드리고 이것도 이제 17대 1에 대한 경쟁률 끌어내리면서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를 공매도를 갚고 그리고 나서 띄운다 했죠. 그런 의도들도 비싸고 덜 비싼 걸 떠나서 따상상일 때도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쵸? 인기가 없음에도 이거는 표면적인 사실보다 기관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봅시다. 이제 상장되는데 11월 17일 날 이 관련주들이 올랐을까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의도는 뭐다? 공매도 상환을 하기 위해서죠. 자, 봅시다. 자, 이때는 공매도 금지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슈고. 요 부분부터 오르죠. 12월 1일. 그럼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머티 쉬어가는 과정에서 끌어올리는 거죠. 공모가를 하단에서 시작해 놓고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코스닥,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15일 동안의 시가총액 기준 맞추기가 있죠.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편입이 될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역시나 LS머티도 이런 차분한 흐름에 어떤 이런 변동성을 분명히 부여하면서도 경고의 종목에 날개를 달면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큰 어떤 변동폭이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요. 방에서 일러드리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합리적인 패시브 자금에 대한 룰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제가 사실 이거 오랫동안 찍어왔었고 오늘 몸에 체력이 좀 많이 안 되네요.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뭐 궁금증 사항을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땐 만일에 저희 연구소에 있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후배들 통해서라도 반드시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의 한 발짝을 다시 한번 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뭐라고 했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된다. 탑다운. 시장 산업 업종. 2차 전지가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배터리.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죠. 자, 한번 이거 보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없었죠? 왜요? 물론 2차 전지가 반등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수산 리튬 가공 사업.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른 주가의 흡집을 보인다. 이것도 역시나 하나의 룰로 이해된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부분에 악재는 없을까?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악재는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얘는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근데 이제 600조의 컨트롤 타워 누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장중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어차피 원점으로 회귀될 거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타점을 잡아서 패시브 자금을 분명히 이해하고 아마 1분 정도만 보시게 되면 몇 프로 갔을 때 거래량이 등장하면 이렇게 진입되고 차익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정보들 정말 많이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혹시나 LS 머티를 보유한 주주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매도 금지 참여 그리고 거래소 이전 상장 이것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보내봐 달라고 한번 요청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3,00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제가 일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다만 일주일에 3회 정도였던 3회? 안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여러분들과 어떠한 이런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10억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요. 배터리구나. LS 머티리얼즈. 그다음 뭐죠?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나머지 20%의 자금 비중 투자입니다. 주식은. 그리고 또 이제 뭐 제롬 파월의 입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도 어떤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건 금리 동결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아무리 거래소 이전 상장이 나온다고 해도 이 금리가 상승되는 분위기에서 바이오 종목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셀트리온 주가도 봅시다.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실이 나오죠. 특징한 사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바이오도 항상 시장의 제롬 파월의 이 시장 산업 업종을 벗어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킵고잉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큰 변동성을 피해가는 자세.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 많은 연락 기다려 볼 거고요. 공매도는 금지시키고 거래소 이전.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말해 보려면 사실 한두 명 모여서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한번 얼굴 뵈고 최근에 제가 한 두 달 정도 전인가요? 예, 한 6분 정도를 한 번씩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분의 수익률 정말 괜찮았죠. 예, 자, 예. 이분이고요. 4천만 원을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도 시장의 논리를 알고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상당부 제가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분도 LS 머티, 예. 이분은 4,600인가요? 거의 대출 금액이 4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중요한 건 시장의 룰을 알고 산업군을 이해합시다. 종목을 보는 건 1차원적입니다. 시장 산업 업종을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10억, 50억, 100억, 100억까지는 벌 수 있습니다. 근데 100억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서 중대형주를 많이 편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조금 힘들다. 자, 1년이면 1억, 2억 가지고 충분히 100억 벌 수 있습니다. 종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산업을 보고 가는 겁니다. 경고의 날개를 달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예, 이렇게 어떤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을 사는 게 맞습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투자 장 교수였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